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카이나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명 제가 과거 제 영상에서 이 녀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바로 UAE의 단거리 대공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 저는 UAE의 방공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잠깐 이 녀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때 이 미사일을 설명하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던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갑자기 UAE의 단거리 방공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한화가 계속 카이 주식을 구매해서 카이의 민영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왜 카이 주식은 오르지 않느냐는 분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정보 획득은 하지만 정작 주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카이의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라 좀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한 걸 근거로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우선 이번에 한화는 카이의 주식을 계속 사들여서 지분율이 9%가 넘었고 그래서 지분율 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카이의 2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각종 기사들은 한화가 카이를 인수할 거라는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사들은 대부분이 한화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작 한화가 카이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건 한화의 카이 인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카이의 대주주는 수출입은행인데요.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카이 지분을 인수받아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지분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요. 지금 수출입은행은 카이의 민영화를 위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계획도 없고 정부로부터의 지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카이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우리 정부는 카이를 민영화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민영화시킬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의 지분을 계속 인수하고 있는 한화의 모습은 정작 카이의 임원진과 카이 노조의 미움만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올해의 임금 협상을 카이 경영진과 카이 노조는 아주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카이 경영진과 노조가 임금 협상에 빨리 도달한 이유가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이 직원들의 공동의 적은 하나입니다. 원래 카이는 LIG와 각종 사업에서 연합을 하다가 LIG와의 연합이 깨지면서 카이는 한화와 연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와 한화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화가 카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카이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카이 임원진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고 그래서 한화는 카이 직원들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카이 직원들 그 어느 누구도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는 걸 환영하지 않고 있고요. 정작 우리 정부가 카이를 민영화하기로 한다고 해도 카이를 한화가 인수할 가능성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카이의 대주주는 수출입은행이고 수출입은행은 카이의 지분을 장부상 가치로 1조 4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는 대략 4조 원대의 가치라고 하고요. 만일 수출입은행이 이걸 내놓으면 카이 인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제 인수 가격은 대략 5조에서 6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한화가 카이의 지분을 9%를 확보했다고 해도 이걸 인수하지 못하면 한화가 카이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카이를 인수하려는 회사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LIG와 현대로템도 혹시 정부가 카이를 민영화시키면 카이를 인수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LIG는 LS그룹과 연합을 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해서 카이 인수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현대로템은 카이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LIG와 현대로템 둘 다 전투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괜히 카이 직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만일 정부가 카이를 민영화했을 때 불리하지 않게 조용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지금 카이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면서 카이 직원들의 반감만 사고 있어서 오히려 한화가 카이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게 카이 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카이를 민영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서로 정부가 카이를 민영화시킨다고 해도 이번에 한화가 확보한 카이 지분은 한화가 카이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의 언론 플레이와 상관없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한화가 저런 행동을 해서 카이 임원진과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 캐나다 사업은 독일이 가지고 갈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독일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때 아닌 우주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한화오션은 캐나다 우주 기업인 MDA 스페이스와 저궤도 위성통신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도 독일계 우주 스타트업인 이사르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캐나다 현지의 우주 발사기지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독일이 투자한다는 우주 발사장은 마리타임 론치 서비스라는 회사가 만드는 곳으로,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독일의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서 마리타임 론치 서비스에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현지의 탐사 전문 매체인 헬리팩스 이그제미네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그 우주 발사장이라는 게 자갈밭에 콘크리트 패드 한 장만 달랑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거의 허허벌판과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캐나다 교통부는 이 지역에 대한 비행 제한 조치를 발령해서 사실상 이 지역이 우주 발사장이라는 걸 공식 인정해버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독일이 이야기한 우주 발사장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거의 거짓이라는 게 확실해졌음에도 캐나다 정부에서 이걸 감싸고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지금 캐나다에 대한 독일의 투자 계획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명 독일이 거짓말로 가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도 정작 캐나다 정부는 이걸 파헤치거나 아니면 독일에게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추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만 봐도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캐나다 현지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채택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캐나다 현지 여론의 반응은 딱 잘라서 말하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한국이 와주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은 같은 나토 소속의 동맹국이지만 우리는 캐나다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가 위험에 처해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캐나다가 위험에 처하면 실제로 도움을 줄 독일 잠수함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짜 캐나다 여론은 지금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정부도 독일의 가짜 투자 계획까지 감추려 할 정도로 독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분명한 건 캐나다 현지 전문가들도 캐나다에는 독일 잠수함보다는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문가들 이야기이고, 정작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현지 여론은 독일 잠수함을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관련 조사기관 등에서도 이번 사업을 독일의 TKEMS가 가지고 갈 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유력 후보의 윤곽은 이번 달 안에 드러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우리가 아닌 독일이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폴란드는 우리 흑표에 탑재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거라고 과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의 경제안보 전문 매체인 포르살에서 폴란드가 우리 현대로템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소식을 뒤엎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원래 이 사업의 후보는 세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능동방어 시스템인데요. 정확히 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개발하는 M1A3 전차에는 미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산 시스템도 이번 후보에 올라와 있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도 후보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은 폴란드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전혀 해주지 않고 FMS에 의한 직도입만을 강요했고, 이스라엘도 직도입을 원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만 폴란드에 대한 기술 이전과 100% 현지 생산을 약속을 해서 우리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막판에 기술 이전 등을 약속한 모양인데, 특히 이스라엘은 공급망 문제 때문에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던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로부터 트로피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을 한다고 했었고, 요격탄만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다고 했던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능동방어 시스템이 폴란드에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의 대당 가격은 13억 정도 하는데, 우리 시스템은 대략 10억 정도 한다고 했고,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기술을 도입하는 거라 그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분명 과거에 폴란드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현대로템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 보도가 나왔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왜 갑자기 UAE에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우리 천공이 첫 실전을 경험했고 무려 96%라는 경이적인 명중률을 달성을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UAE는 우리 천공에 조기 납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자국의 수송기까지 보내서 긴급하게 공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 천공을 구매하겠다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UAE에서도 우리 천공을 추가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UAE는 2021년 11월에 우리와 천공2 10개 포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이란 전쟁 때는 2개 포대가 실전에 참가해서 96%라는 경이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UAE에서 천공 포대를 추가로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UAE는 과거부터 우리의 고고도 방공망인 엘셈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동의 방산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워크에 따르면 UAE에서 우리 엘셈을 구매할 계획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반대급부로 UAE에서 개발한 스카이나이트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걸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셈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우리나라에 스카이나이트를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UAE가 엘셈을 구매할 거라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문제일 뿐 UAE가 엘셈을 구매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던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우리 천공이 경이적인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UAE가 엘셈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매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했던 일인데요. 다만 문제는 UAE에서 우리 엘셈을 구매하는 대신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스카이나이트라는 미사일을 우리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서 도입한 자폭형 무인기는 잘못된 도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적 문제까지 엮이면서 실패한 도입으로 인정되는데요. 왜 폴란드에서 도입한 자폭형 무인기의 도입이 실패한 도입인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폴란드에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엘셈을 판매하면서 UAE로부터 스카이나이트라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UAE의 국영방산회사인 엣지그룹의 자회사인 할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미사일은 진짜로 UAE 회사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독일의 라인메탈사에서 UAE에 개발을 해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도 독일 라인메탈사의 실험 시스템인 스카이네트 시스템의 일부로서 개발되었고요. 스카이네트는 바로 35mm 전방 확산탄 대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스카이나이트는 이 스카이네트 시스템에서 대공포를 미사일로 바꾼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우리의 LAMD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기반 실험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나이트 시스템은 주로 적의 드론이나 로켓과 대포나 박격포탄 등을 방어하는 목적의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LAMD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미사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할 때도 우리 기술력이 훨씬 높은데 왜 이런 무인기를 구매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이미 우리는 LAMD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스카이나이트라는 걸 또 구매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외국 자료를 찾아봐도 스카이나이트의 기본 재원은 나오지만 정확한 요격 고도 등이 나오지 않아서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목표까지 요격이 가능한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AMD는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122mm 방사포나 아니면 야포 등은 요격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UAE의 스카이나이트 미사일은 대포나 박격포 등도 요격을 한다고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LAMD보다는 좀 더 낮은 고도의 목표를 요격한다면
어느 정도는 LAMD와의 중복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스카이나이트의 재원은 길이 2.2m이고 직경은 115mm,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0km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LAMD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그래서 길이는 3.3m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최대 요격고도는 7m에 최대 사거리는 대략 15에서 20km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스카이나이트는 정확히는 우리 LAMD보다는 크기도 작고, 그리고 요격고도도 더 낮은 미사일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분명 두 미사일은 둘 다 적의 방사포 등을 방어하는 시램이라는 건 동일한데, 우리 LAMD가 240mm급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스카이나이트는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mm 방사포나 야포탄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묘하게 두 미사일은 기능은 중복인데 역할은 중복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제라면 지금의 스카이나이트는 독일의 시램인 스카이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등을 스카이네트와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시스템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카이나이트에 토탈 시스템을 도입할 게 아니라 부분 시스템을 구매해서 우리의 방공망의 일부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과거에 폴란드로부터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했지만 정상적인 도입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우리의 무기 시스템의 통합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도입한 자폭형 무인기는 완전히 실패한 도입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절충교역으로 도입되는 무기라고 해도 결론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UAE의 스카이나이트가 우리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우리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무기는 잘만 도입하면 서북도서나 접견 지역에 배치를 해서 북한의 122mm 방사포나 야포 등의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해온다면 막지는 못하겠지만 기습적인 국지전을 걸어오면서 산발적인 공격을 해온다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절충교역으로 도입된다고 하지만 우리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UAE의 스카이나이트라는 미사일 기반 시램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도입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